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일이 자꾸 꼬인다면 어떤 걸 정리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카드 뽑는 과정이 궁금하시면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자, 번호 공개할게요.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님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성껏 차린 밥상인데 마지막에 꼭 국을 엎지르는 것 같은 기분. 분명히 시작은 좋았고 과정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 이번엔 정말 느낌이 좋다 하고 스스로를 응원하게 됐죠. 정말 꼭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일이 이상하게 꼬이거나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사람이 지치고 억울해지거든요. 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면서 결국 모든 칼 끝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되죠. 오늘 우리 1번님들은 바로 그 답답하고 자책감이 드는 마음 때문에 이 카드를 찾아오셨을 겁니다. 오늘 리딩은요, 누가 잘못했나, 범인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엉킨 목걸이줄을 풀듯이 어디서부터 매듭이 시작됐는지 차근차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매듭 하나만 딱 풀면 나머지는 거짓말처럼 스르륵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님들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가장 큰 그림부터 볼게요. 우리 1번님들의 인생에 어떤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지. 자,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이제 막 작은 은실 같은 초승달이 뜨려는 바로 그 직전의 고요함과 설렘 같은 거요. 이거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주가 우리 1번님들께 보내는 공식적인 초대장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너를 위한 새로운 파티를 열어줄게 하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계속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은 오늘 이 시간부로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멋진 파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파티장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문지기가 한 명이 서 있거든요. 과연 그 문지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문지기의 정체가 여기에 아주 생생하게 보여지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문제는 우리 1번님들의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우리 1번님들 마음속의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4명의 배우가 펼치는 한 편의 연극이었어요. 이건 1번님만 이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이런 배우들이 살고 있는데, 자, 우리 1번님들의 배우들은 어떤지. 모든 연극의 시작은 이 꿈꾸는 아이가 무대에 등장하면서부터예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좋아서 설레서 뭔가를 시작했던 그 순수한 마음. 아, 이거 배우면 너무 재밌겠다.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즐거울 것 같아. 이 아이는 그저 반짝이는 호기심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소중히 품고 있던 꿈을 갑자기 이상주의자가 나타나서 확 낚아채 가요. 하지만 이 친구는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너무 순수해서 현실의 궂은 날씨나 예상치 못한 변수 같은 건 계산에 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꿈의 결말은 무조건 해피엔딩이어야 해. 이 관계는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한 점의 오해도 없어야 해 라면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완벽한 그림만을 그리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사실 우리 1번님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이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따뜻하게 품어줄 지혜로운 어머니도 계세요.
그녀는 그저 아주 조용히 등 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느낌으로 속삭입니다. 괜찮아, 실패해도 돼. 그 또한 너의 소중한 경험이다 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목소리와 함께 이 연극의 주인공이자 우리를 가로막던 그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얼음 심장을 가진 비평가예요. 그녀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꿈을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안 될 텐데 괜히 고생하지 마. 네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어딜 덤벼. 저 사람 착한 척 하는 거 안 보여? 또 상처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이 비평가의 말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려서 우리는 순간 이게 맞는 말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돼요. 사실 그녀도 처음부터 이렇게 못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과거에 큰 상처를 받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나를 공격해서 기대를 없애야 해 라고 다짐해버린 아주 겁많고 슬픈 존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맹독성 있는 비판은 여러분의 모든 용기와 희망을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듭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꼬이는 이유는 내 안에 얼음 심장을 가진 비평가가 지혜로운 어머니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비평가의 목소리에 우리는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걸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비평가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건 마치 충치 치료하러 치과에 가는 것처럼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너무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계속 미루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갑자기 방 정리를 하는 식으로 애써 다른 곳에 집중하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도망다니는 사이에 이 비평가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 세력을 더 넓혀간 겁니다. 동시에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목소리를 스스로 무시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느낌이 좋은데 라는 내면의 소리를 느낌만으로 뭘 하냐, 근거를 대봐 라면서 비평가의 논리로 묵살해버린 거죠. 그렇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소리보다 머리의 소리에 따르도록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비평가에게 시달리는 우리 1번님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 그 본래의 모습은 어떤 존재일까? 자, 별의 수호자 카드가 나왔어요. 마치 우리의 가문의 가장 지혜로운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직접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우리답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바라며 묵묵히 지켜보는 그런 영혼의 뿌리 같은 거죠. 여러분은 본래 그렇게 깊고 따뜻한 지혜를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머릿속 생각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어서 그 따뜻한 빛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저 문지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딱 한 가지. 바로 공정해질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공정한 판사가 되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1번님들의 마음 법정의 판사는 상대방 변호사랑 짜고 치는 사기꾼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번님이 증인으로 나서면 저 증인은 감정적이라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버리고 우리 1번님한테 불리한 증거만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파적인 판사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똑같은 무게로 공정하게 바라봐주는 새로운 판사를 임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정한 판사가 될 수 있을까? 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에요. 그 비평가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골똘히 생각할 때 가장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좀 바보 같아 보여도 괜찮으니까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의 비평가보다 더 바보 같고 신나게 노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제일 크게 틀고 5분만
온몸을 흔들어 보세요. 몸에 갇혀있던 묵직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비판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딱 10초만 눈을 감고 최근에 나를 가장 화나게 하고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중에 가장 아팠던 말이 뭔가요? 어쩌면 그 말이 내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하고 있었던 말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자극하는 그 사람은 내 안의 비평가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고마운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비평가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천사가 보내는 조언이에요. 이건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라 우리 1번님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빨간불을 켜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등이니까 자, 머리에 잘 새겨두세요. 천사 카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스스로를 비판하고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는 그 방식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막다른 길이다. 이제 정말 경로를 재탐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저주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내비게이션 목적지로는 네가 원하는 파티장에 도착하기 힘들어. 어서 경로를 재탐색해 라고 알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경고등입니다. 즉,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우리 1번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마음속을 여행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던 범인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만 유독 불공정했던 얼음 심장을 가진 비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1번님들이 정리해야 할 딱 한 가지는 바로 그 편파적인 판사를 해고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공정한 주인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시끄러울 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몸을 움직여 주시고 나를 자극하는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내 안의 비평가의 정체를 똑바로 마주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풀리고 약속된 새로운 시작은 언제쯤 펼쳐질까? 그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시작의 문고리는 이미 우리 1번님들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 이제 나에게 좀 공정해져 보자. 좋은 점도 좀 보고 단점이면 좀 단점으로 인정을 하고 내 자신을 너무 비판만 하지 말자. 자책하지 말자. 라고 결심하고 비평가의 목소리에 시끄러워 라고 외쳐줄 용기를 내는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새로운 파티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지혜로운 별의 수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돼서 여러분의 진짜 빛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이 카드들이 우리 1번님들의 새 출발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요즘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챙겨야 하고 뭔가 내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휘청거리는 기분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싶어서 한 발을 떼면 다른 발이 묶여있고 과거를 정리하려고 하면 현재가 불안해지는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롤러코스터에 양발을 얹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황. 그 속에서 대체 이 혼란은 언제 끝날까 하는 지친 마음으로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그림부터 볼게요.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할 마스터키는 과연 뭘까? 자신감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 사자 자리에 아주 강렬하고 멋진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마치 하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한테 부족한 건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야.
바로 너 자신을 믿는 그 마음, 네 안의 사자를 깨울 용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이 꼬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작고 얌전한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걸 그만두고 여러분의 갈기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사자처럼 행동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거라고 우주가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 안의 사자를 깨우지 못하고 이토록 혼란스러운 걸까? 자,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이라는 애벌레가 더 이상 자신이 살던 낡은 나뭇잎의 규칙이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시작이 돼요. 꼭 이렇게만 살아야 돼?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이 길이 정말 나한테 맞는 길일까? 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아주 용감하고 멋진 반항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낡은 세계를 떠나기로 결심한 여러분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죽은 카드가 그 고치를 상징해요. 이 안에서는 기존의 애벌레였던 여러분의 모든 것이 완전히 해체되고 녹아내리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천지개벽 수준의 대공사를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은 지금 고치 안에서 나비가 되어가는 동시에 자꾸만 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떠나온 그 나뭇잎은 어떻게 됐을까? 다른 애벌레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면서 옛날 애벌레 시절의 삶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살아내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균형을 잃고 탈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일이 꼬이는 이유는 바로 이거. 여러분이 변화의 과정 한가운데에서 이도저도 아닌 채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고치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나면 여러분의 앞에는 이 컵의 에이스 카드가 약속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사랑과 기쁨, 창의성과 감동이 넘쳐 흐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죠. 지금의 혼란은 이 멋진 시작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어차피 나비가 될 거면서 왜 우리는 고치 안에서 애벌레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힘겹게 발버둥을 치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내가 왜 이 고통스러운 변화를 시작했는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낡은 나뭇잎이 답답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르고 싶다는 그 뜨거운 열망과 목적의식이 이 고치 안에서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 희미해져 버린 거죠. 목적지 없이 그저 변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만 남으니까 이 모든 과정이 의미 없는 고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그 애벌레 시절의 모습은 사실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벌레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썼던 가짜의 나, 즉 사회적인 가면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오랫동안 그 가면을 쓰고 살아온 나머지 그 가면이 내 진짜 얼굴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면을 벗는 것이 마치 내 살가죽을 벗겨내는 것처럼 두렵고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 혼란스러운 변태의 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주가 아주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타이밍을 믿으세요. 이건 마치 이런 뜻입니다. 애벌레야 왜 이렇게 조급하니? 나비가 되는 데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란다. 아직 날개가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고치를 찍고 나오려고 하면 너만 다치게 된다. 지금의 혼란과 기다림은 절대 시간이 낭비되는 게 아니니까 우주의 시간표를 믿고 좀만 더 기다려줘라.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이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인생의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정리해야 할 딱 한 가지가 나왔어요. 바로 관찰자 역방향 카드인데 즉 과몰입을 멈추고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작은 대사 하나, 작은 사건 하나에 울고불며하면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이제 잠시 그 드라마에서 빠져나와서
관객석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만든 작가는 이 장면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하고요. 이렇게 한 걸음만 떨어져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올가매던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서 평온을 되찾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관찰자가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혼란과 고통을 문제나 병으로 보지 마세요. 이건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깊은 치유이자 변신의 과정일 뿐이에요. 몸살을 알아야 면역력이 생기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더 강해지기 위해서 잠시 열이 나는 것 뿐입니다. 자, 이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내 세포들이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구나. 수고가 많다 하고 그 과정을 부드럽게 허용을 해주세요. 자, 고치 안에서 가장 연약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채찍질이 아니라 따뜻한 보살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엄마가 되어주세요.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오늘 하루도 애썼다 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껴주는 만큼 여러분 안에 자신감이라는 사자가 기운을 차리고 깨어날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정말 힘이 나는 두 장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혼란 정말 끝날까? 제가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여러분의 질문에 천사가 아주 명쾌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요. 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변신은 이미 약속되어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지만 이 약속된 성공은 여러분이 선택할 때만 현실이 됩니다. 계속해서 애벌레 시절의 가면을 붙들고 고치 안에서 버틸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과거를 놓아주고 스스로를 돌보면서 나비가 될 준비를 할 것인지 그 선택권은 오직 여러분에게만 있어요. 자, 2번님들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진창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해가는 위대한 변태의 과정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딱 한 가지는 바로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 낡고 불편한 애벌레 시절의 가면이에요.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변화의 혼란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자가 돼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엄마가 돼서 지금 이 연약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살펴주세요. 그렇다면 이 혼란은 언제쯤 끝나고 나는 언제쯤 나비가 될 수 있을까? 타이밍을 믿으라는 카드가 말해주듯이 그 시기는 달력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혹은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명의 시간표를 따를 겁니다. 자, 여러분의 역할은 그 시기를 억지로 앞당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정하게 돌보면서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보살피기 시작할 때 그 변신의 시작은 오히려 더 평화롭고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안의 사자를, 여러분 안의 나비를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이 카드들이 우리 2번님들의 눈부신 날개짓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요즘에 혼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면서 언덕을 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이제 가뿐하게 시작을 했는데 걷다 보니까 이것도 내 짐이 되고 저것도 내 책임이 되면서 어느새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무게가 돼버린 거죠. 어깨는 부서질 것 같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그렇다고 이 짐을 내려놓을 수도 또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도 없어서 길 한가운데서 멈춰버린 듯한 막막함, 그 지독한 책임감과 번아웃의 경계에서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리딩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짐을 아주 현명하게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가장 큰 그림부터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이 답답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하늘이 보내는 신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불꽃 같은 클라이맥스가 다가옵니다. 이 카드는 아주 강렬해요. 얌전하게 상황이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용암이 마침내 폭발하듯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곧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클라이맥스라는 말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나쁜 의미의 파국이 아니라 골물 대로 골문 상처가 마침내 터지면서 새살이 돋을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치유를 위한 폭발에 가까워요. 그래서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이번 기회에 화끈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이 양자리에 아주 용감하고 힘있는 에너지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뭐가 이토록 극적인 클라이맥스까지 오게 된 걸까? 자, 모든 일의 시작은 아주 희망찼어요. 여러분은 마치 귀한 보석이나 잘 자랄 씨앗처럼 아주 좋은 기회 하나를 손에 쥐게 됐어요. 그게 새로운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나 직장일 수도 있죠. 아주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정말 소중한 시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보석이 너무나도 소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했어요. 이건 내가 해야 완벽해. 나 말고 누가 이걸 제대로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 보석을 지키고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혼자서 짊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등에는 책임감이라는 막대기가 하나씩 둘씩 쌓여서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보니까 정작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 카드는 지구본을 손에 들고도 성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여러분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지고 있는 이 짐이 무너질까봐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안전한 성 안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망설이고 있는 걸까? 자, 바로 이 펜타클 4번의 마음 때문이에요. 이 카드의 정방향은 내 것을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는 완고함을 상징하는데 역방향이 나왔다는 건 이제는 그만 그 손에 쥔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미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마지막 남은 것까지 통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요. 일이 꼬이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 통제하에 두려는 그 강력한 집착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왜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통제하려고 했던 걸까? 그 이유는 이 마음 깊은 곳에 보여요. 자,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거절당하는 것,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아주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그건 좀 곤란한데? 라는 말을 듣거나 내가 일을 분배했을 때 저 사람은 능력이 없나 봐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는 고통을 택한 거죠. 거절당하는 아픔보다는 번아웃의 고통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일한 뒤에는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었을 겁니다. 나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이 정도는 사도 돼. 하면서요. 물론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 달콤한 탐닉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잠시 있게 만드는 마취제 역할을 해온 거예요. 마취에서 깨어나면 더 무거운 짐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악순환이었죠. 자, 이렇게 이 힘겨운 상황에 갇힌 여러분에게 우주가 아주 중요한 관점을 선물합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이건 마치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네가 짊어진 막대기 하나하나의 무게에만 집중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 네가 올라가려고 하는 저 산의 정상을 한번 봐라. 네가 이 등산을 시작했던 진짜 이유, 그 멋진 풍경을 상상해봐. 라는 지금의 고통이라는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꿈이라는 그 큰 그림을 다시 볼 때 지금의 짐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될 거라는 조언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이 모든 꼬인 인생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딱 한 가지. 바로 운명 카드입니다. 즉,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껏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인 동시에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높이, 바다의 날씨까지 모두 통제하려는 신의 역할을 동시에 해왔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은 위대한 선장이지만 바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신의 역할을 내려놓고 인간으로서의 선장 역할에만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파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가 오든 그 파도를 타고 멋지게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의 역할을 내려놓고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방법은 빛의 시대.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과도한 책임감과 통제력의 문제는 그냥 이번 생에 우연히 생긴 성격적 결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훈련해왔고 드디어 이번 생에 이 과목을 졸업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위대한 시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 여러분은 이 상황을 고통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아주 거대한 신의 계획, 우주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지만 신성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역할은 거대한 성당 전체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성당의 기초가 될 벽돌 하나를 정성껏 쌓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조언입니다. 아주 명쾌하고 희망적인 두 장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주 과감하고 용기 있게 해야 합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일까?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대면서 짊어졌던 그 짐들을 믿을 수 있는 동료나 친구, 가족에게 나눠주세요.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이것 좀 같이 들어줄래? 이 한마디를 내뱉는 용기.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위대한 행동이에요. 자, 3번님들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유능해서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그 무겁고 신성한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딱 한 가지는 바로 그 신의 역할을 내려놓고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답답한 상황의 클라이맥스는 언제쯤 올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양자리 보름달 카드가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보름달은 완성과 절정을 의미하고 양자리는 별자리 중에 가장 빠르고 저돌적인 에너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클라이맥스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방식으로 찾아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아마 한두 달 내로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좋든 싫든 변화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폭발의 순간이 왔을 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틀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용기를 내서 손을 펴고 도와주세요 라고 주변에 외치세요. 그게 여러분을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은 이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디 용기를 내서 도움의 손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이 카드들이 우리 3번님들의 가벼워질 발걸음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혹시 요즘 문은 잠겨있지 않은데
그 방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기묘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누구 하나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벽에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아 여기서 나가야 돼 라고 머리로는 외치면서도 발걸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무력감이요. 내 꿈은 저기 있는데 내 현실은 왜 여기일까? 그 끝없는 격차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상황은 원래 이래. 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책을 하면서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를 밝혀내고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딱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뭘까? 황소 자리에 아주 현실적이고 묵직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마치 하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의 꿈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지 나는 잘 알고 있어. 근데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궁전의 설계도만 끌어안고 있고 왜 궁전이 저절로 지어지지 않지? 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모습이란다. 즉 여러분의 일이 꼬이는 이유는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꿈의 성을 쌓아 올릴 벽돌 한 장 한 장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큰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아주 사소하고 현실적인 첫삽이라는 걸 우주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멋진 꿈을 가지고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걸까? 실패의 경험이 여러분을 지금의 이 생각의 감옥 안에 가둬버렸어요. 역시난 안 돼. 해봤자 또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라는 생각의 칼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죠. 하지만 카드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눈은 가려져 있고 여러분을 묶은 밧줄은 헐거워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이 감옥은 누가 여러분을 가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현실의 삶이 안정적일 리가 없습니다. 자, 이 카드는 불안정한 집을 의미해요.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 삶의 기반도 인간관계도 모두 흔들리게 된 거예요. 축하할 일도 함께 기뻐할 사람도 없는 텅 빈 공허함만이 남게 된 거죠. 자, 먼저 여러분이 꾸는 꿈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 카드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일궈낸 풍요롭고 독립적인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자립해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유유자적 삶을 즐기는 모습. 정말 많은 사람이 꿈꾸는 아주 근사하고 가치 있는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멋진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갈고 씨앗을 심는 과정 대신 화려한 승전 퍼레이드부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준비나 계획 없이 그저 열정만 믿고 도전했다가 주변의 인정이나 박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된 거죠. 기대했던 환호 대신에 차가운 침묵만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문이 열려있는 감옥인데 왜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 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모든 가능성을 갉아먹는 아주 질긴 벌레로 표현을 해볼게요. 아주 질긴 자기의심이라는 벌레가 살고 있어요.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돋아날 때마다 이 벌레가 나타나서 네가 네 능력으로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하고 속삭이면서 그 싹을 갉아먹어버리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자기의심이 여러분이 감옥 밖으로 나아갈 모든 용기를 꺾어버린 진짜 범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싶었어요. 뱀이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 낡고 꽉 끼는 허물을 벗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허물을 벗는 아픔, 즉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성장통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좁고 답답하더라도 익숙한 낡은 허물, 그 생각의 감옥 안에 머무는 쪽을 택해버린 거죠. 근데
이 힘겨운 상황에 갇힌 여러분에게 우주가 아주 중요한 관점을 선물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일은 벌이 아니라 수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꼭 배우기로 신청했던 인생 계획 짜기 같은 필수 과목인 셈이죠. 지금 여러분은 이 수업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자꾸 결석하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꼬인 인생을 풀기 위해서 이 지긋지긋한 필수 과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딱 한 가지, 바로 제 생의 역방향 카드가 나왔어요. 즉, 낡은 실패자의 허물을 벗어던지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뱀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낡고 꽉 끼는 허물을 벗어던져야 돼요. 물론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뱀은 낡은 허물 속에서 결국 죽고 말 겁니다. 자, 우리 사번님들, 여러분은 지금 그 낡은 나는 실패자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허물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낡은 나를 떠나보내겠다는 그 결심, 그 용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낡은 허물을 벗어던질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이 꿈꾸는 그 풍요롭고 독립적인 삶은 단순히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빛이 돼서 다른 사람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사명감을 기억해낼 때 여러분은 허물을 벗는 개인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그 꿈이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적인 성공 기준에 맞춰진 가짜 꿈은 아닌지 이 카드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의 진짜 부름에 응답했냐? 라고요. 자, 여러분의 가슴을 진짜로 뛰게 하는 거, 시간을 가는 줄도 모르고 몰입하게 만드는 거, 바로 그 영혼의 진짜 목소리에 집중해보세요. 그 목소리를 따라서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안에 전사가 깨어나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줄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조언이에요. 아주 명확하고 희망적인 두 장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천사 카드는 아주 명쾌한 해결책을 줬어요. 여러분을 둘러싼 그 생각의 칼들을 부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뒤돌아서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전략, 새로운 계획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 칼들은 여러분을 따라오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여러분의 선택을 우주가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그 새로운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는 순간 우주가 여러분을 돕기 시작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막혔던 길들이 열리고 상황은 반드시 지금보다 나아질 겁니다. 자, 우리 4번님들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꽉 막힌 과목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운명이 여러분을 괴롭혀서가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만든 그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딱 한 가지는 바로 그 낡은 실패자의 허물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겠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꿈에 더 큰 사명을 부여하고 여러분의 심장이 진짜 원하는 길을 향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다면 언제쯤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상황이 나아질까? 자, 황소자리 보름달 카드가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보름달은 결실을, 그리고 황소자리는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의미해요. 이건 여러분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그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을 향한 첫 번째 계획을 종이에 적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상황은 개선되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한 계절이 걸리듯이 여러분의 꾸준하고 현실적인 노력이 쌓였을 때 아마 적어도 한 계절 혹은 몇 달 안에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요롭고 안정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존재예요. 부디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여러분의 진짜 삶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이 카드들이 우리 4번님들의 성공적인 탈출과 새로운 시작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